저의 결혼 비용은 10,000원이었고 절약한 돈으로 31평 분양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절약 전문가 야광입니다. 제 채널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었어요. 저의 절약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드디어 저의 결혼 비용 및 현실적인 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뉴스를 보면 결혼 비용으로 기본 억이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뇌가 되면서 예비 신혼부부 및 부모님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결혼을 해보니 억까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 비용을 낱낱이 알려드리며 조심해야 될 점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물 및 예복, 혼수, 결혼식, 신혼집, 신혼여행 비용을 단계별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서로의 자산과 부채 및 부모님의 지원 여부를 꾸밈없이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결혼 비용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손해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더 비싼 걸 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의 자산을 합쳐 모든 결혼 비용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결혼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와이프와 저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어요. A4 용지로 약 7페이지 정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만들었던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니 꼭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제 단계별로 결혼 자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텝 1. 예물 및 예복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먼저 저희 예물 및 예복 비용은 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로포즈 목걸이 40만원, 결혼반지 110만원, 예복 30만원, 장모님 한복 20만원이고요. 예물이나 예복은 와이프나 저 그리고 양가 모두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최대한 아끼고자 했습니다. 프로포즈 목걸이의 경우 와이프가 괜찮다 했는데 왠지 안 해주면 평생 고생할 결혼반지는 실용성을 중시해서 와이프 것만 3부 다이아로 하고 저는 큐빅으로 했습니다. 종로에서 발품 팔아가며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블로그 후기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은품으로 뭘 껴준다고 하면 그 돈이 결국 예물값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복도 출퇴근할 때 입으려고 정장 스타일로 구매했어요. 저희는 한복도 돈 낭비라 생각해서 필요한 때에 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변을 보면 예물에서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는 명품 시계, 여자는 명품 가방 등 1000단위 넘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 신혼 몇 년 동안 허리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스텝 2. 혼수예요. 혼수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진짜 주변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신혼이니까 모든 걸 새거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취를 할 때 쓰는 물건이나 부모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혼수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저희의 혼수 비용은 총 460만원이고 제가 예전에 랜선 집들이를 하며 혼수 비용편을 만든 컨텐츠가 있으니 상단에 자막 확인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조건 새거만 추구하지 않았고 리사이클 시티 같은 중고 매장을 활용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청약 당첨되고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사갈 생각으로 옷장 대신 행거를 사고 중고 에어컨을 사는 등 최대한 아끼고자 했어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도 한생 같은 브랜드보다 오늘의 집을 이용했어요. 오늘의 집에서 괜찮은 퀄리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혼수 준비할 때는 꼭 새거나 최신 모델로 사야 되는지 진지하게 각 잡고 생각해보세요. 당장은 후회 안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 숨이 막힐 겁니다. 스텝 3. 결혼식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며 허례 허식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 둘만의 의중으로 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솔직히 결혼식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나름 저렴한 곳으로 결혼식장을 물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몰 웨딩을 생각했고 비용을 알아보니 규모만 스몰 웨딩이지 돈이 더 들더라고요. 기관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면 결혼식장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나름 발품을 팔아가며 이것저것 따져보고 식대 35,000원에 대관비 등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식대가 저렴하다고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다른 곳에 비해 예식장 홀 레벨을 낮췄습니다. 저는 지인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0원으로 잡겠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을 알아볼 때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라는 마인드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단지 몇 시간을 위해 호텔이나 비싼 예식장에서 비싼 돈을 들이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객들은 이 예식장이 얼마짜리인지 어땠는지 기억도 못해요. 심지어 몇 달 지나면 어느 동네에서 했는지도 까먹습니다. 스텝 4.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는 오피스텔에서 몇 달 살다가
1.5룸 행복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행복주택을 선택했는지 상단에 뜨는 자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보증금 대출을 2,500 받고 결혼자금 중 7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복주택의 경우 대출이자를 경기도에서 100% 가까이 지원을 해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이 고민하는 게 신혼집인데 너무 무리를 내서 대출을 받으면 종잣돈을 모으기 상당히 힘듭니다.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죠. 신혼집 어디에 구했어? 아파트야 빌라야? 매매야 전세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딱 몇 개월밖에 안 받습니다. 설마 이런 질문이 두려워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하시지 않겠죠? 자신있고 당당하게 행복주택에서 월세 10만원씩 내고 살고 있고 나중에 분양을 받거나 돈 더 모아서 매매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스텝 5. 신혼여행입니다. 저희는 다른 것보다 신혼여행에 돈을 쓴 편이에요. 12박 13일로 미국과 칸쿤을 다녀왔거든요.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퇴직 전까지 긴 여행을 가기 힘들 것 같아 과감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행 비용은 쇼핑을 합쳐 8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네,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여행사를 통해 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 비행기, 숙소 등을 알아봤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하우스나 3성급 호텔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4에서 5성급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이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었는지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성비 있게 다녀오고 싶다면 여행사보다는 직접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여행 루트도 짜야 더 재미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끝입니다. 참고로 결혼식터, 결혼사진, 스드메, 답례품, 상견례 비용 등을 합해봤자 300만원 내외입니다. 종합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 사용한 총 비용은 예물 및 예복 200만원, 혼수 비용 460, 전세자금 7천, 신혼여행 비용 800만원, 기타 비용 300만원 해서 총 8,760만원이 들었고요. 전세 자금을 제외하면 1,760만원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아무 불만 없이 결혼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비용을 최대한 절약했기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획 없이 결혼 비용을 지출했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였죠. 정리하면 결혼 준비를 할 때 첫째, 서로의 자금 및 대출을 꾸밈없이 오픈하고 모든 결혼 비용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 결혼 비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신혼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는 게 좋습니다. 셋째,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라는 마인드를 버리셔야 해요. 결혼 준비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플렉스를 해버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커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마인드를 버리면 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결혼 준비할 당시에만 이것저것 물어보지 몇 달만 지나면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는지 신혼집은 어디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